빨간 불. 음. 맞아, 사람 주치하는 거. 예, 오늘 부어스예요. 부어스 2026년도 3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이란이 보유한 수억 톤 원유 한국이 가장 먼저 준다. 뭐 거짓말 같네요. 왜 이란이 보유한 수억 톤 원유를 한국에게 준다 그런지 우리 국민이 보기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란이 막대한 원유를 한국에 우선 공급한다는 주장이 최근 중동 정세와 맞물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합의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해석이 많다. 다만 한국과 중동 국가 간 에너지 협력 기반이 깊다는 점은 분명히 사실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실제 관계와 가장된 기대가 혼재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우선 공급 약속, 현실과 다른 기대. 이 지금 Y기업 그 하수인들이 철저하게 제로를 막고 있어요. 여기 선가크루스를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급 약속, 현실과 다른 기대. 이란이 특정 국가의 원유를 우선 제공한다는 개념은 국제 에너지 시장 구조와 맞지 않는다. 원유 거래는 정치적 호의보다 계약과 가격, 물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장기 계약과 수요 공급 구조가 핵심 변수다. 단순히 관계가 좋다는 이유로 물량이 배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한국 우선 공급이란 표는 정치이라기보다 상징적 메시지에 가깝고 결국 실제 공급은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좋을 뻔했네요. 신뢰 쌓인 파트너. 한국과 중동의 협력의 배경.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단순한 에너지 거래를 넘어선다. 1970년대 건설붐 시기부터 인프라 협력을 통해 신뢰가 쌓였다. 이후 프렌트와 산업 프로젝트, 방산 협력까지 영역이 확장됐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을 안정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든 요소다. 실제로 여러 중동 국가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양측 관계는 단순 거래를 넘어 장기 협력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제재라는 벽, 거래로 가로막는 핵심 변수. 이란산 원유 수입을 둘러싼 가장 큰 변수는 국제 제재다. 미국의 제재 체계는 금융과 보험, 운송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영순위로 제일 먼저 이렇게 원유를 갖다 준 것은 이해가 가죠. 아랍에미리트하고 한국 사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유지돼 있고 천궁이라든지 K9 자주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쌓인 데다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제일 먼저 자기 갖고 있는 것을 준 사례가 있죠. 그런데 미국의 적인 이란이 한국한테다 준다는 것 자체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이 LG 반도체 한국이 죽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그런 건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나 이란이 여기까지 깊이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체제 환경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제한된다. 한국 역시 과거 제재로 인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결국 정치적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거래는 어렵다. 근데 이란이 한국에 준다는 건 뜬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왜 한국이 거론되느냐 우린 좀 그것이 의심스럽긴 하죠. 이란이 보유한 수억 톤 원유를 한국에 가장 먼저 준다는 것 자체가 이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그렇게 했죠. 얼마 전에.
해육과 운송, 공급의 길 위에 막힌다. 원유 공급은 생산뿐 아니라 운송 안전성이 중요하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핵심 통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이다. 군사적 긴장이 발생할 경우 선박 운항 자체가 위협받는다. 보험 비용 증가와 운송 지연도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 계약이 있어도 실제 물량 확보가 어려워진다. 결국 물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제한된다. 분산이 곧 생존. 한국의 에너지 전략은 한국은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원유 수입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풀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우리가 지금 만지작거리니까 러시아에서는 한국이 역시 똑똑하다. 이제 그렇게 막 자기 거 사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온다는데, 중동 여러 국가와 거래를 분산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급 중단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 국가에 집중될 경우 정치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서 대규모로 우선 공급받는 구조는 정책적으로도 제한적이다. 결국 분산 전략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뭐 저번에 미국이 이 호메니온인지 호메니 그 48명을 갖다 한꺼번에 그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란과 미국 간에 서로 대화할 채널이 다 없어졌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가능성과 한계, 감정보다 구조. 이란과 에너지 협력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다. 제재 완화와 정세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협력 확대 여지는 존재한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협력 경험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조건에서는 실질적 거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감정적 기대보다 국제 환경과 계약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에너지 문제가 얼마나 복합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는다. 뭐 한국이 꼭 집어서 중동이 이란이 보유한 수억 톤의 원유를 한국에 가장 먼저 준다는 부어스의 보도는 하나님이 도우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썬과 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같은 석유 문제니까 계속 이걸 자르지 않고 그냥 할게요. 좀 이 파이내셜 뉴스예요. 2026년도 3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썬과 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예요. 석유 다음은 물, 이란 담수화 시설까지 겨눈다. 그 국민이 먹는 물까지 가지고 거기는 주로 이런 중동 지역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닷물 끓여다가 이렇게 정제해서 그 식수로 쓰고 있는데, 이 담수화 시설 갖다 놓는다면 전 국민들이 석유 못지않게 그들의 생존에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 되겠죠. 인간의 몸에가 80 내지 9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국민들과 모든 기본 물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모는 폭탄이라든지 석유 못지않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오늘 파이내셜 뉴스 2026년도 3월 23일자 기사 보면은 석유 다음 물, 이란 담수화 시설까지 겨눈다 라는 기사예요. 생존 인프라로 번진 중동 전쟁. 이제 너 말 안 들으면 트럼프가 뭐 빌미를 줄 텐데 너 갖다 석유 시설 완전 파괴할 거야. 차마 트럼프가 석유 시설까지는 파괴 안 했는데, 나는 이 중동 전쟁이 덴마크의 그린란드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뭐 미국이 자신의 전쟁을 하고 있다. 미국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캐나다가 미국이 제 51번째 주가 되라. 그리고 같은 그 동맹끼리 그 덴마크가 나토잖아요. 나토 회원국인데 트럼프나 덴마크가 다 나토 회원국인데 나토 회원국한테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주지 않으면 덴마크하고 공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그 미국의 지도자로서 너무 그 함량 미달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부동산 업자가 하는 더티한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국제 경제로 노릇을 했고 세계적인 평화를 위한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이거 뭐냐? 완전히 미국이 바닥을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이란 전쟁 과정에서 그 석유를 피하고 여러 가지 저기 막무가내식 공격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 깡패에서 끝나지 않고 나름대로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오늘은 이제 석유 담에 물이라는 건데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란 전쟁 과정에서 해수 담수화 시설이 주요 공격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물을 뺏어버리면 참 힘들겠죠. 20일 현지 시간 프랑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 통합작전 지휘본부 하담 알 아비안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위협에 방관영 타스님 통신을 통해서 만약 적에 의해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 해당 지역 내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 소유의 모든 에너지, IT, 담수화 시설이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트럼프가 만약에 호르무즈를 열지 않으면 이란은 모든 에너지를 갖다 폭파하겠다. 지금은 다른 걸 폭파했지만 에너지는 살려놨거든요. 근데 그 섬에 있는 에너지를 폭파할 경우에 이란은 이 중동가에 있는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미국의 공군기지를 두고 있거나 미국을 옹호하는 동맹들에게 중동가에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어서 전 세계 담수화 시설 용량은 42%가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들은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바닷물 소금을 갖다 걸러내서 식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2022년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식수 42%, 사우디아라비아가 70%, 오만이 86%, 쿠웨이트가 90%를 담수화된 물이 차지하고 있다. 거의 담수화를 가지고 식수하고 모든 산업용수에 쓴다는 거죠. 이란이 중동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 델브루는 담수화된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마시는 물, 식수부터 시작해서 뭐 씻어야 되고 무슨 공장을 돌려야 되고 물이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죠. 석유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그건. 담수화 시설이 파괴될 경우 대도시에서 대탈출이 발생하거나 배급제가 실시되는 상황을 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이 방어에 취약한 지역에 주로 자리 잡는다. 자리 잡는 점도 문제다. 해수 담수화 시설은 해수를 직접 치수해야 하므로 해안선을 따라 얇고 넓게 펼쳐진 공간에 건설된다. 이들 시설은 펌프와 치수 시스템에 약간의 물리적 손상만 있어도 장기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니까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면은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약간만 갖다가 건드려놔도 이들이 생존하는데 그 기본적인 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관련 크라우저 델브루는 수자를 감히 공격하는 첫 번째 진영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전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석유 못지 않다는 거 이건 더 지적적이란 거죠. 우리가 무리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선 뭐 씻고 이렇게 뭐 세탁하고 이런 그런 뭐 샤워에 쓰는 그런 물보다도 먼저 생존에 필요한 물과 산업 용수에 필요한 물들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돌아가지를 못하겠죠.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역시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전략은 걸프 아랍 지역의 매우 중요한 자원인 물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 물 공급 차질은 세계의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국가들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이란하고 좋은 관계인 사람은 다 멀쩡하게 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란을 공격한 것이 뭐 다른데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뭐 핵을 가지고도 다 파키스탄까지 다 핵을 가졌어요. 뭐 북한이 다 핵을 가지고 이런데 그렇게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 난리를 칠 필요가 있느냐. 오늘 파인내실 뉴스에 2026년도 3월 23일자 기사 석유 담은 물 이란 담수화 시설까지 겨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